문명숙 씨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리는 것이 몸을 일으키는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손주를 돌보느라 고생한 흔적이었죠. 침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무릎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6살짜리 아이를 종일 돌보는 일이 쉬울 리 없었지만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진호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 연희의 문자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죠. 문 씨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통보에 대해서 불만은 많았지만 그렇다고 문 씨가 대단하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아들 부부가 고생하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이해해 주려 했거든요. 내놓을 수 있는 답장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내가 언제까지 너네 집에 가면 될까? 연희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지금 가시면 돼요. 저희는 이미 출근 중이라서요. 문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아이를 두고 나간 것이었어요. 미리 물어보는 것도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막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이렇게 일찍부터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다니. 부산시 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문 씨는 아들 집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출근 시간 지하철에 밀치고 밀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1시간 반을 오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손주가 혼자 있을 생각을 하면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아들, 시우의 집에 도착하니 손자 진호가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6살 아이가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는지, 며느리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진호가 문 씨를 보고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었으니까요. 진호야, 혼자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 응, 괜찮아. 엄마가 할머니 금방 올 거라고 했어. 그랬니? 엄마가 내가 금방 올 거라고 했어? 응, 할머니는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돈 받고 아기 봐주는 사람보다 더 빨리 올 거라고 했어. 문 씨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토록 자신을 반겨주는 손주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습니다. 결국 자신은 아이를 돌봐주는 무료 베이비시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진호를 돌보고 나면 문 씨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점심을 해주고 낮잠을 재우고 간식을 주고 놀아주다 보면 어느덧 저녁이 되곤 했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부어올랐어요. 그런데도 며느리 연희는 퇴근하고 나서도 바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진호 저녁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문 씨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어두운 지하철역을 걸어 나오며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는 몸을 이끌고 집까지 걸어가면서 문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버렸죠.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어미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며느리도 일하느라 힘들 테고 아들도 회사 일이 바쁠 텐데 자신이 조금 고생하면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 문 씨의 마음을 알기나 하는 듯 어느 날 연희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항상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용돈 조금 넣었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몇 번을 사양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드디어 며느리가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봉투를 열어보니 얼마가 들어있었는 줄 아세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돌봐준 대가가 5만 원이라고? 문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디 가서 하루 마기를 해도 이것보다 훨씬 비싼데 말이에요. 하지만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문 씨 자신을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서러웠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문 씨가 아들 부부의 집에서 손주를 봐주던 때였습니다. 연희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갔어요. 문 씨가 아이 옷을 정리하던 중에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혹시 응급 상황인가 싶어 화면을 봤는데 며느리 연희와 그 친구들의 단체 톡방이 떠 있더군요. 연희야, 너네 시어머니 또 왔냐? 당연히 왔지. 저번에 5만 원 줬더니 좋다고 또 하루 종일 애 봐주더라. 완전 대박 가성비지? 어린이집에 굳이 왜 애를 보내냐? 그냥 시어머니를 집에 부르면 그만인데. 미쳤다, 진짜. 나 같으면 절대 못해. 하루 종일 늙은이랑 있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맞아. 진짜 답답하긴 해. 맨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간섭도 하고. 숨 막히는 건 있지. 핸드폰을 든 문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성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이 상품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였죠. 그것도 아주 싼 상품으로 말이에요.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씨가 집에서 오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띠리링 소리가 났어요. 문자가 온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죠. 고객님의 체크카드로 17만 8천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미미 화장품 부산 서면점. 문 씨는 화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17만 8천 원? 미미 화장품? 뭐지? 내가 화장품 가게에 간 적이 없는데. 혹시 카드를 잃어버렸나 싶어 부랴부랴 지갑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문 씨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평소처럼 아들 부부네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는데 연희가 급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급하게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달 카드 한도가 초과됐대요. 어머님 카드 잠깐만 써도 될까요? 금방 사고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때 연희가 얼마나 다급해했는지 문 씨도 당황해서 엉겁결에 카드를 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이면 돌려주겠지 싶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문 씨도 그 카드를 자주 쓰지 않는 데다 가족 간에 그런 걸로 재촉하기도 못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었던 거였죠. 겨우 이런 걸로 며느리한테 카드 언제 돌려주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데 도대체 뭘 샀길래 17만 원이나 긁은 거야? 이상한 마음에 결제창을 띄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게? 화면에 쭉 나열된 사용 내역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마트 43,000원, 편의점 3만원, 카페 15,000원, 인터넷 쇼핑 89,000원, 미용실 22만원. 이제 보니 단순하게 한번 결제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시어머니인 문 씨의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한 번만 쓰겠다더니 온갖 곳에서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였죠. 문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헤어샵, 양념치킨, 인터넷 쇼핑? 이게 다 뭐가 그리 급해서 쓴 건지. 특히 오늘 쓴 17만 원은 도대체 뭘 산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무슨 짓을 해야 그 정도 금액을 긁을 수 있는 건지 자체가 의문이었죠. 당장 전화를 해야겠다. 핸드폰을 쥔 문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였어요. 급하다는 핑계로 카드를 빌려가서는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 돈으로 실컷 쇼핑을 한 거였으니까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건 며느리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펑펑 돈을 쓰면서도 카드를 돌려주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으니까요. 마치 자기 카드인 것처럼 당연하게 쓰고 있었던 거였죠. 문 씨는 곧바로 아들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너 잠깐 통화되니? 지금요? 좀 바쁘긴 한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급한 문 씨의 마음과는 다르게 바쁜 채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연희 말이야. 걔가 내 카드를 가지고 갔어. 아, 그거요. 뭐야,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자기 카드 막혔다면서 엄마 카드 잠깐 빌렸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게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전화까지 굳이 했겠니? 문 씨가 소리를 빽 지르자 아들 시우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세요? 연희가 뭐 얼마나 썼길래요?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지금도 계속 카드를 긁고 있다는 알림이 온다. 조금 전에도 무슨 화장품 가게에서 17만 원을 썼다고 왔어. 화장품 가게에서 17만 원이요? 이상하네. 스트레스 받아서 돈으로 푸는 건가? 지금 네 와이프 걱정할 때냐. 빨리 전화해서 뭘 하는 건지 좀 알아보라고. 아, 알았어요.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제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태평한 소리만 하는 아들의 모습에 문 씨는 기가 찼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의 카드를 멋대로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모를 수가 있나요? 평소에는 믿음직했던 아들이 답답하고 모자라게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연희랑 이야기해봤어요. 연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직접 가서 사과드리고 카드도 돌려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쓴 돈도 조금씩 갚겠다고요. 문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만 그래도
사과라도 한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연희가 문 씨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연희가 고개를 숙이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랬는데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오래 쓴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부턴 미리 얘기하고.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쓴 돈도 다음 달부터 조금씩 갚을게요. 문 씨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천천히 해도 돼. 감사해요, 어머님. 앞으로 정말 조심할게요. 그날 밤 시우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연희가 다녀갔죠? 어떠셨어요? 응, 사과도 하고 카드도 돌려줬어. 다행이네요. 어머니도 마음 푸세요. 연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다. 시우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문 씨도 일단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문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연희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평소에는 그래도 겉으로나마 어머님 하며 밝게 인사했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정도로만 인사했습니다. 말투도 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연희야, 오늘도 진호 봐줄까? 아, 네. 부탁드릴게요. 예전처럼 어머님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같은 거칠애조차 사라졌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연희가 예전 같지 않지? 저번 카드 사건 때문에 설마 여전히 삐져 있는 건가?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자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직 어색해서 그런가?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카드 사과를 받은 후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연희가 주도적으로 나서더군요. 제가 전 붙이는 거 다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문 씨는 고마웠어요. 연희가 여전히 어색해 보였는데도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겠니? 나도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연희는 정중히 거절하며 부엌을 독차지했습니다. 문 씨는 거실에서 진호와 놀면서 연희가 전 부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연희가 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 됐어요. 다들 먹기 얼른 모여요. 문 씨는 자신 앞에 놓인 접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희가 먹으라고 준 전들이 대부분 까맣게 타 있었거든요. 어? 이건 왜 이렇게 탔지? 어머? 그러네요. 제가 처음이라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연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우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연희야, 어머니 전 다시 부쳐드려. 아, 그게. 그럼 너무 아깝지 않나? 어차피 맛은 똑같을 텐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연희는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붙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문 씨는 탄 전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실수겠지. 젊은 사람이 서툴 수도 있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탄전들이 하나둘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인 문 씨 방향에만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왜 탄 것들이 다 내 쪽으로 쏠려 있지? 이상하네. 찜찜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사건이 벌어진 건 시우 생일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고기를 구워 먹기로 한 날이었죠. 제가 구워드릴게요. 연희가 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문 씨는 지난번 전 사건 때문에 안 보는 척 하면서도 며느리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기가 익기 시작하자 연희가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빠. 여기 오빠가 좋아하는 갈비살. 시우에게는 두툼하고 적당히 익은 고기를 줬어요. 진호야, 너는 이거. 부드럽고 맛있어 보이지? 진호에게도 좋은 부분을 골라줬습니다. 그런데 문 씨 차례가 되니까 어머님은? 이게 그나마 잘 익었네요. 연희가 문 씨에게 준 건 질기고 비계가 많은 부분이었어요. 어머님은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니까 비계 위주로 드렸어요. 문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얘가 지금 사람 놀리나? 그런데 상황이 참 모호한 것이 나이 먹고 반찬 투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게 고기를 줬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 씨는 고기를 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부드럽기는 무슨 질기고 기름져서 토할 것 같은데. 결국 질겅거리며 고기를 씹다가 삼키지 못하고 뱉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 시우와 손주 진호는 행복한 얼굴로 고기를 먹고 있었죠. 둘 다 둔에 빠져서는 문 씨가 어떤 고기를 먹고 있는지 관심도 없더군요. 어머니, 얼른 드세요. 고기가 좋네요. 아, 응. 그래, 너 많이 먹어라. 저번에 새카맣게 태운 전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런 식이네. 설마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겠지. 다른 것도 거슬렸지만 무엇보다 배려하는 척 챙기는 연희의 말투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모두 마치고 아들네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아들의 말에 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오더군요. 그런데 뭐야, 이것은 맹물 커피잖아. 문 씨가 순간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맹탕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만 이런 건가 싶어서 분위기를 살폈지만 아들 시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역시 당신이 커피 하나는 잘 끓인다니까? 진하게 딱 맛이 좋아. 커피가 진하다고 문 씨가 의아해서 곧바로 일어나 아들이 먹던 커피를 맛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들 시우가 의아하게 물었지만 문 씨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시우 녀석의 커피는 간이 딱 맞았거든요. 맹물에 가까운 문 씨의 커피와는 완전히 달랐죠. 문 씨가 고개를 돌려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희가 싱긋 입꼬리를 올려 비웃는 게 아니겠어요. 화가 솟구쳤습니다. 아니, 연희야, 너 이거? 커피 맛이 왜 이러니?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동안 깜빡 속았다고 생각하니 문 씨는 흥분해서 말이 두서없이 나왔지만 반면 연희는 모든 것을 계획해서인지 여우처럼 교묘하게 금방 웃음기를 싹 지웠습니다. 오히려 성질 괴팍한 시어머니에게 핍박당하는 며느리처럼 금방 슬프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왜긴 뭐가 왜야? 이거 커피?
내 커피는 순맹탕이고 시우 커피는 아주 간이 딱 맞게 끓였잖니. 일부러 이런 거 아니니? 그럴 리가요. 제가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평소보다 더 조심하고 있는걸요. 커피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시 끓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연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걸 본 문씨는 당황스러웠죠. 아니, 이게 아닌데. 이제 보니 모든 게 며느리 연희의 계산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시우가 안타깝다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연희도 지금 어머니랑 다시 잘 지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잖아요. 조금만 이해 부탁드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아들의 표정은 문씨를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아닌데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답답한 마음에 문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여전히 간이 딱 알맞게 맞춰진 따뜻한 커피가 있었지만 문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주방으로 가서 냉수라도 마시려고 하는데 연희와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씩 연희가 아무 말 없이 비웃음을 짓는 게 아니겠어요. 문씨는 그 순간 여실히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 내 며느리가 지금 나를 일부러 골탕 먹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요. 연희가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깨달은 문씨는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씨가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 거실에서 연희와 진호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진호야, 할머니 손은 더러우니까 앞으로 만지지 마. 왜요? 난 할머니 손이 좋은데. 할머니는 오래된 사람이라 세균이 많거든. 아프게 할 수 있어. 우리 진호 아프면 엄마가 초콜릿 못 먹게 하는 거 알지? 아, 싫어요. 나 초콜릿도 좋고 할머니도 좋단 말이야. 문씨는 화장실 문 뒤에서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세균 덩어리라고 하다니. 저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연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할머니가 주는 과자도 먹으면 안 돼. 상했을 수도 있거든. 대신 간식이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초코랑 딸기 과자 줄 테니까. 초코랑 딸기 과자요? 아싸, 알겠어요, 엄마. 문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순수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노골적으로 손주 진호와 문씨를 떼어놓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문씨를 본 연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진호는 예전과 달랐어요. 문씨가 다가가니까 살짝 뒤로 물러서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진호야, 할머니 기다렸니? 아, 네. 대답은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활짝 웃으며 달려오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게 연희가 꾸민 짓이라고 생각하니 속에서 절로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문씨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연희가 마치 정말 난처하다는 듯 겸연쩍게 웃으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진호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바로 한마디를 하려다가 그래도 어린 손주 앞에서 그랬다가는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봐서 일단 참았습니다. 기회를 봐서 제대로 한마디 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손주 진호가 놀랐을 것 같아서 그런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다가갔습니다. 진호야, 할머니가 사온 약과 좀 먹을까? 그런데 진호가 고개를 흔들더군요. 안 먹을래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마 방금 연희가 한 말의 영향을 벌써 받은 건가 싶었어요. 왜?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가 할머니 과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연희를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렸지만 여우 같은 것이 이미 진작에 진호만 남겨두고 안방에 들어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애초에 정말 통화를 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지만 문 씨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희와 제대로 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 보았지만 연희는 도통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결국 문 씨가 먼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있어봤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일단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어머님, 가시게요? 잠시만요. 그러더니 며느리 연희가 주방에 가서 무언가를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선물 공세라도 하려는 건가? 기가 찼지만 일단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다려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고 온 것은 가시면서 이것 좀 버려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지금 나한테 이걸 버려달라는 거니 진심이야? 라는 눈으로 며느리를 응시했지만 녀석은 그대로더군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연희의 어깨 너머로 진호가 불안하게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울 수는 없지. 한숨을 내쉬며 쓰레기를 받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와 단둘이 대면할 기회는 없었고 상황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문 씨가 진호를 안아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소리치더군요. 싫어요. 냄새나요. 뭐라고? 할머니 냄새 맡으면 기침 나요. 진호가 정말로 기침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속상한 문 씨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엄마가 할머니는 오래된 사람이라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했어요. 문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연희는 아이에게 자신을 혐오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문 씨가 오니까 진호가 장난감을 서둘러 숨기더군요. 진호야, 왜 숨겨? 원래는 할머니랑 맨날 로봇 싸움하자고 했으면서. 할머니 손 닿으면 더러워지니까요. 뭐라고? 엄마가 할머니가 만지면 세균 생긴다고 했어요. 문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손주가 할머니를 세균 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다니요. 진호야, 할머니는 더럽지 않아. 평소에 할머니가 얼마나 깔끔하게 다니고 무엇보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할머니가 속상하잖아.
엄마가 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라고 했어요. 진호가 순진하게 말했어요. 진짜 가족은 엄마, 아빠, 진호만이라고 했어요. 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혈육인 손주가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며느리 연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니요. 그때 연희가 돌아왔습니다. 뻔뻔하게도 웃으면서 먼저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도 진호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연희야, 너 진호한테 뭐라고 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연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이제 문 씨의 감정은 한계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진호 앞이라도 더는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껏 참아왔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했으니까요. 지난번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다 들었다. 진호한테 나를 아주 나쁜 할머니로 만들더구나. 네? 아니,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 지금도 진호가 할머니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진호가 인터넷으로 본 영상이랑 현실을 헷갈려서 그래요. 이제는 네 아들 핑계까지 대는 거니? 죄 없는 애 핑계는 그만두고 당장 나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진호한테도 바른 대로 말해. 엄마, 할머니, 싸우지 마요. 할머니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 엄마 괴롭혀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가 울면서 달려와 말리는데 정작 문 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야, 그게 아니야.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됐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뭐라고? 아니, 네가 잘못을 해놓고 사과를 하지는 못할 망정 나더러 나가라고? 진호가 울잖아요. 오늘 저녁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다 망쳤어요. 진호까지 울었고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아무리 연희에게 논리적으로 따져 물어보아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 씨는 깨달았습니다. 연희는 문 씨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애초에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결국 쫓겨나듯이 아들 집에서 나오고 나서 문 씨는 비참한 가슴을 움켜잡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문 씨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주 진호가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한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차라도 한 잔 끓여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아들, 시우였어요.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집에 도착하셨어요? 시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에 문 씨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방금 들어왔어. 왜, 무슨 일이야? 시우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진호 앞에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다니? 연희랑 싸우신 거 말이에요. 진호가 지금도 울고불고 난리예요. 할머니가 무서웠다고, 엄마 괴롭혔다고요. 내가
연희를 괴롭혔다고. 문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진호는 아직 어리고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우까지 이러다니요. 자기 엄마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판단을 내린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우야, 그게 아니라 연희가 진호한테 잘못된 말을 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진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들이 말을 자르며 핀잔을 주는 어조로 말하니까 문 씨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너도 연희 편 만들 거니? 내 말도 좀 들어봐. 연희가 진호한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연희는 요즘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랑 잘 지내보려고 밤새 저랑 상의도 했었다고요. 노력이라고. 문 씨는 기가 찼습니다. 노력은 뭐가 노력이야? 연희가 진호한테 할머니 손은 더럽다고, 세균 많다고, 우리 가족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진호가 지금 날 피하고 있는 거고.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연희가 미우셔도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시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문 씨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식이었어요.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연희가 진호한테 어머니, 어린애가 하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요? 진호는 이제 고작 6살이라고요. 말도 더듬고 서툴러요. 문 씨는 답답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연희가 뒤에서 가르친 거라고. 시우야, 왜 말을 못 알아먹니? 아니면 일부러 듣기 싫어서, 믿기 싫어서 이러는 거니?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진호가 또 들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 무섭다고 울면서 잠들었는데. 아들이 도리어 문 씨를 나무라는 것을 보니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내가 진호를 겁먹게 만들었다고 믿는 거니? 아니면 뭐예요?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면 당연히 겁을 먹겠죠. 진호가 지금 할머니가 엄마 때렸어요? 할머니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물어봤었어요. 문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 씨가 하지도 않은 일을 진호가 이야기하다니요. 이내 사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 씨가 떠나고 나서 놀란 진호에게 연희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때렸다고? 나는 연희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 그냥 말로만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어머니, 아이한테는 소리 지르는 것도 폭력이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우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어머니를 타이르는 듯한 어조로 말하니까 문 씨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나를 궁지로 모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리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건지 눈물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시우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기는 하는 거니? 나를 아이 학대자로 만들어버리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연희도 스트레스 받아가며 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문 씨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분 맞춰준다고? 다 타버린 전을 던져주고 질긴 고기 주고 맹탕 커피 타주는 게 기분 맞춰주는 거야? 어머니, 연희가 요리에 서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성껏 해준 거잖아요. 왜 그런 걸로 트집을 잡으세요? 트집이라고 문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트집이 아니라 연희 걔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한 거라고. 너한테는 멀쩡한 걸 주고
나한테만. 어머니, 피해망상 좀 제발 그만하세요. 연희가 어머니를 일부러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건데요. 피해망상이라고 문 씨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시우야, 너 지금 나한테 피해망상이라고 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연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걸 인정 안 해주세요? 시우의 목소리에서 점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사리분별 못하는 어머니 때문에 피곤하다는 식이었어요. 뭐라고 하든 말이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시우가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군요. 어쨌든 간에 진호도 지금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있고 연희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두라고? 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를 둔다니? 너 지금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요. 어머니도 천천히 좀 생각해 보세요. 연희랑 우리 입장을요. 시우야, 오늘은 이만 끊을게요. 진호가 다시 깬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문 씨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통화가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피해망상자라고 하고 거리를 두자고 하다니.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소파에 주저앉은 문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까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믿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곧 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연희 편을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부부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들은 연희 편만 들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문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 며칠이 지나자 시우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 점심시간이었죠. 동료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시우가 무심코 털어놓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어머니랑 사이가 좀 어색해졌어. 그래요? 갑자기 왜요? 원래 두 분이 잘 지내시지 않았어요? 매번 손주도 봐주시고. 그랬었지. 그런데 어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셔서. 이야기를 듣던 후배 박 대리가 젓가락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민하신데요?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우리 와이프를 울렸다니까? 연희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진호는 그 일로 트라우마까지 생겼어. 형님,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울렸다고 애가 트라우마까지 생겨요? 좀 이상한데요? 응? 제 와이프도 우리 어머니랑 한두 번 싸웠는데 우리 딸은 금세 있더라고요. 애들이 원래 그래요. 시우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진호는 원래 무슨 일이 있어도 금세 잊고 명랑했었는데 이번처럼 심각하게 경기를 일으킨 건 처음이기는 했죠. 그런가? 근데 진호가 정말 무서워하던데. 애가 몇 살인데요? 6살. 6살이면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지. 계속 무서워한다는 건 좀 이상하네. 누가 옆에서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 아니면? 박 대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우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동료들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시우가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연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일찍 왔네. 진호는 방에서 놀고 있어. 시우가 아들 방으로 갔는데 진호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 엄마를 울렸어. 순간 시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말을 혼자서 중얼거리다니요. 진호야, 뭐 하는 거야?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호가 깜짝 놀라며 무언가를 뒤로 숨기는 모습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진호야, 방금 할머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그럼 등 뒤에 그건 뭐야? 아빠한테 뭘 숨기는 건데? 아니라니까요. 엄마한테 혼나요. 아이가 너무 과도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니 시우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다들 나와서 아이스크림 먹어요. 연희의 말에 시우는 나가는 척 잠시 안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진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책장 사이에 무언가를 숨기고는 나오더군요. 진호가 나오고 나서 진호 방에 들어가 살펴보니 보인 것은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노트였습니다. 이건 우리 집사람 글씨체잖아. 연희가 쓴 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바로 그 안에 적힌 내용이었죠.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아빠가 슬퍼해. 등등의 세뇌적인 문구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당황하던 시우의 귀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아이스크림 안 먹을 거야? 아내 연이었죠. 시우는 황급히 노트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뭐야, 진호 방에 있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그게 그냥 잠깐 진호가 뭘 공부하나 싶어서 금방 나갈게. 싱겁긴. 빨리 나와. 아이스크림 다 녹겠어. 응, 알겠어. 연희가 나가고 나서 시우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뭐야 이게? 정말로 연희가 진호를 세뇌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엄마를 미워하도록 조종이라도 한 거냐고.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우가 회사에 급한 일로 토요일에 나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마트에 들렀습니다. 연희가 진호와 함께 장보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과연 두 모자가 과자 코너에 있더군요. 그런데 시우가 다가가려던 참에 연희가 진호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진호야, 할머니가 사준 과자 같은 건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먹으면 안 돼. 왜 안 되지? 할머니는 우리한테 안 좋은 사람이니까. 시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진열대 뒤에 숨어서 계속 들어봤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의 말을 기계적으로 따라하던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할머니가 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거든. 특히 엄마를. 엄마를 힘들게 하면 할머니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넌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힘들었으면 좋겠니? 아니요. 엄마의 강압에 모시겨 고개 숙인 진호에게 연희가 입꼬리를 말아올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아빠한테 절대 하면 안 돼. 아빠가 슬퍼할 수 있거든. 그 광경을 본 시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어머니가 연희가 진호한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자신은 그저
어머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연희가 진호를 세뇌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연희가 진호에게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시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왜 비밀로 해야 하는 거죠? 정당한 일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시우는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연희와 진호가 집에 올 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 생각보다 일찍 퇴근했네. 아, 응. 어쩌다 보니 일이 금방 마무리돼서. 진호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다녀오셨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최근 일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모두 진짜였던 걸까? 커피 문제로 연희랑 다퉜을 때도 뭔가 이상하기는 했어. 어머니가 원래 그렇게 성격이 급한 분이 아닌데. 그제서야 시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희의 말만 듣고 정작 어머니의 말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걸요. 연희가 울면서 하소연할 때마다 무조건 연희 편을 들었던 거죠. 며칠 뒤 시우는 일부러 30분 일찍 퇴근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살짝 열고 들어서는데 연희와 진호의 대화가 들렸어요. 진호야, 엄마가 뭐라고 했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요. 왜 나쁜 사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그래, 그거 10번 받아쓰기 하고 오면 엄마가 우리 진호 좋아하는 초콜릿 줄게. 시우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아들을 정말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는 그냥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런 거겠지. 그냥 우연히 한두 번 한 걸 내가 본 거겠지. 라고 믿고 싶었죠. 그런데 결국 아니었습니다. 시우는 잠시 현관에 서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들어갔어요. 여보, 나왔어. 오늘도 일찍 왔네? 진호야, 아빠 왔다. 연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요? 그날 밤 진호가 잠든 후 시우가 연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해야겠어. 무슨 일인데? 연희가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었지만 시우에게는 그 웃음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진호한테 어머니에 대해서 따로 뭐라고 말한 적 있어? 그 순간 연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 말도 한 적 없어. 어머님이 그러셔? 나 이미 다 들었어. 일전에 마트에서도 오늘 집에서도. 그리고 진호가 달달 외우고 다니는 당신이 직접 적어준 노트까지 받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노트까지 봤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너무나도 담담한 인정에 시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뺌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어떻게 더 발뺌을 하겠어? 당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알아보고 왔다는데. 연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 어머님이 너무 날 몰아붙이셨던 건 당신도 알잖아? 아니,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야. 당신 시어머니고 나이도 많이 드셔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신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나는? 뭐라고? 당신은 나부터 생각해야지. 어머님이 당신을 지금껏 열심히 키워주신 건 알겠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수십 년간 당신하고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아니야? 그런데 내 편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 편을 들겠다고? 정신 차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연희는 시우의 아내는 그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저 문 씨와 자신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 이유라 글쎄. 연희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다야? 그게 다라니. 그것만 해도 꽤나 큰 이유라고. 늙어서 주름지고 살은 축축 늘어진 주제에 당신 어머님 행동하는 거 보면 은근히 눈치도 없고 또 젊은 척 하시잖아? 진호랑 같이 계속 어울리려고 하고. 어울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탁드렸던 거잖아. 당신하고 내가 일 때문에 바쁘니까. 그거나 진호랑 놀아도 적당히 눈치가 있으셔야지. 주말에도 계속 연락하시고 하니까 슬슬 짜증나더라고. 그런데 그러던 차에 사람 신경을 건드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돼버렸네. 그래서 나랑 이혼할 거니? 아니, 네가 나랑 과연 이혼할 수나 있을까? 시우를 향한 연희의 눈빛은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현재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연희의 명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연희의 부모가 딸을 위해 사준 것이었죠. 시우는 그중 일부만 보탰을 뿐이었어요. 게다가 연희의 월급이 시우보다 50만 원 가량 많았습니다.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확신이 있었죠. 무엇보다 연희는 시우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본래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설마 진짜 이혼까지 하겠어? 결국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연희는 시우를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연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진호 교육 방식에 대해 상의해야겠어. 교육 방식? 당신이 지금처럼 진호를 대하는 건 애를 망치는 거야. 애를 망치는 거라고. 연희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당신 어머님이 진호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잖아. 지금 우리 엄마를 비난하는 거야?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요즘 너무 이상해. 혹시 어머님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시는 거 아니야? 뭐라고? 점점 막말을 하는 아내를 보며 시우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연희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 애 키우고 살림하고 당신 어머님까지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당신까지 나를 의심한다니. 시우가 당황했습니다. 연희의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진호가 소리를 들은 것인지 조심스럽게 둘의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이의 두 눈에는 부모가 싸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말싸움을 이기고 싶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호야, 아빠가 할머니 편을 든다면 어떨 것 같아? 싫어요. 그렇지?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진호만이니까.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지? 그러니까.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아이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을 본 시우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호한테 그런 말 하는 거 그만해. 뭔 소리야?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 당장 그만두라고. 애한테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연희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세를 바꿨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우리 가족이 중요해. 당신과 진호 말이야. 우리 엄마도 가족이야. 아니? 아니야. 어머님은 따로 사는 남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해. 연희가 시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나와 진호를 택할 거야? 아니면 당신 어머니를 택할 거야? 충격적인 말에 시우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린 다 가족이야. 누구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거야. 시어머니는 이제 남인 거고. 연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분명히 해둘게. 나는 더 이상 어머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런 나의 결정을 반대하는 남자하고도 함께 살 생각이 없고. 이제 연희는 대놓고 이혼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연희에게 이렇게 당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도 좋고 엄마 아빠도 좋아요. 뭐라고? 진호의 말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입을 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연희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그동안 철저히 세뇌했었는데 진호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진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잖아. 벌써 잊은 거니? 기억해요. 그치만 할머니는 나한테 따뜻하게 해줬는데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면 왜 나한테 따뜻하게 해준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진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란스러워요. 할머니를 미워해야 하는 건지 사랑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6살 아이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우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연희가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그녀가 하고 있던 행동은 단순히 자기 욕심 채우기만이 아니라 온 가정을 파탄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의 순수한 고백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연희야,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 진호한테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 우리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시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연희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그동안 내가 바보처럼 방치했던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거지. 아무리 내 아내라지만 이건 아니야. 지금 당신은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연희가 궁지에 몰리자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괴롭혀? 내가? 그래. 좋아. 그럼 나랑 이혼해. 꺼내선 안 될 말이었습니다. 특히나 아들인 진호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연희는 이미 눈이 돌아간 상태였죠. 이혼해? 이혼하자고.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좋으면 나랑 이혼하고 그 늙은 노인한테나 가버려. 시우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진호가 어린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망설임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연희가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었어요. 나랑 이혼하면 당신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집도 내 거고, 진호도 내가 키울 거고. 당신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게 될 텐데. 연희가 시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봐. 당신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어머님이랑 둘이서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힘들어질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진호를 바라본 순간 시우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래,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지겠지. 연희가 승리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 뭐라고? 어머니는 내 가족이야. 그리고 진호도 내 아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머니를 버리거나 진호를 당신 곁에 둘 수는 없어. 시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해도 좋아. 하지만 진호는 내가 데려갈 거야.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진호는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지. 그리고 진호가 선택하게 할 거야. 시우가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호야, 아빠가 물어볼게. 엄마랑 여기 있고 싶어? 아니면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어?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진호가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진호의 말에 시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진호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니까. 너까지 엄마한테 이럴 거야? 하지만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는 나를 사랑해요.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나쁜 말 해서 미안하다고. 시우가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께 가자. 할머니가 너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연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진호는 놓고 가. 진호는 내가 키울 거야. 하지만 시우는 이미 진호와 함께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할머니께 가고 싶지? 네, 아빠.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연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이 집도 돈도 다 잃게 될 거라고. 시우가 현관문을 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다 잃을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는 잃지 않아. 시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무엇보다 소중한 내 가족은 잃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우와 진호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진호가 시우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저를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실 리 없어. 할머니는 진호를 제일 사랑하시거든. 부자는 어머니가 계신 집을 향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참이 걸리는 길이었어요. 그동안 진호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엄마는 왜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건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럼 진짜로는 할머니가 좋은 사람이에요? 시우는 아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6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진호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아빠가 약속할게. 문 씨는 그날 저녁 혼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우와의 통화 이후로 거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거리를 두자는 아들의 말이 계속 가슴에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시우. 문 씨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시우가 진호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시우랑 진호? 아니, 너희들이 여기는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문에 문 씨는 당황했습니다. 얼마 전 그렇게 차갑게 전화를 끊었던 아들이 갑자기 왜 왔을까요? 어머니,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시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거실에 들어선 시우를 보니 문 씨는 여전히 경계심이 들었어요. 또 무슨 말로 자신을 상처 주러 온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할머니, 진호는 아빠 뒤에 숨어서 할머니를 살짝살짝 쳐다보고 있었어요. 잠깐의 침묵 끝에 시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모든 걸 알았어요. 연희가 진호한테 뭘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까지도요. 문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연희가 진호한테 노트에 써서 외우게 한 것도, 마트에서 세뇌한 것도 다 봤어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진작 어머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문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이제 와서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나더러 용서해 달라는 거니? 그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는 나한테 피해망상이라고 했으면서? 문 씨의 목소리에 쌓여있던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거리를 두자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시우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때 진호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진호의 목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씨가 손주를 바라봤는데 아이가 여전히 어색해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진호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던 건데, 그런데 나는 할머니가 좋은데, 6살 아이의 솔직한 혼란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문 씨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호야, 괜찮아. 너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니? 하지만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시우를 바라보며 문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연희는 뭐라고 하는데? 시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이혼하게 될 것 같아요. 이혼? 아니, 그게 정말이니?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진호를 그렇게 이용하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과는. 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진호 엄마인데. 아이가 힘들 거야. 너도 그렇고. 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시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기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진호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아이로요. 시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면목 없지만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시우야, 네, 쉽지 않을 거야. 나도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만약 어머니가 힘드시다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일단 저 혼자서라도 노력해 볼게요. 진호가 할머니 곁으로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한테는 말 못했지만요. 그 말에 문 씨의 마음이 조금 더 풀렸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우리 진호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우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는 가볼게요. 간다고? 어디를?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연희 때문에 당장 집에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근처 모텔이라도 가보려고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엄마를 위해 용기를 낸 아들. 이제는 문 씨가 어른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할 차례였습니다. 모텔은 무슨? 내 집이 있는데 그런 곳에 왜 가니? 네? 어머니. 그럼 그래,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지내자. 너랑 진호만 좋다면? 저야 당연히 좋죠. 저도 좋아요. 할머니, 작은 아파트였지만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 온기가 돌았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는 함께였으니까요. 몇 달 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우와 연희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했어요. 마치 자신은 잃을 게 없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죠. 뭐,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법원에서도 연희는 계속 그런 식이었습니다. 시우가 양육권을 요구할 때도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곧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희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아빠와 함께 있으면서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과 사진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혼 최종 선고일 법정에서 연희는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였죠. 당신? 정말 나 없이 살 작정이야? 연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미 연희는 통제를 잃은 상태였어요. 나 없이 호라비로 우리 진호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냐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시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약하고 우유부단한 시우였지만 그 사이 시우는 이미 굳은 결심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랑 나랑 함께 행복하게 키울 거야. 판사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아이는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네요. 아빠 쪽에서 부양에 문제가 없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연희는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양육권은 시우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도 잔인하게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나중에 진호가 힘들어하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시우가 잠시 말을 머금다가 뱉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독이 되는 존재니까. 이혼이 확정된 후
문 씨의 작은 아파트에는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면이 있었어요. 문 씨는 아직도 가끔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주춤했고, 시우는 어머니께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괜찮다.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뭘. 진호는 그런 어른들 사이에서 때로는 할머니 편을 들고 때로는 아빠를 도우며 작은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각자의 부족한 점들을 서로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문 씨의 병원 동행을 도맡았고, 문 씨는 진호의 숙제를 봐주며 손주와의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보실래요? 그래, 우리 진호가 해주는 이야기 좀 들어볼까?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진호가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서 손을 잡고 걸을 때면 문 씨의 얼굴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문 씨가 부엌에서 진호가 좋아하는 호떡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거실에서 진호와 함께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할머니, 냄새가 좋아요. 그래, 금방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우리 셋이 함께 살 집이에요. 진호가 블록으로 만든 작은 집을 보며 시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가 세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TV를 보다가 진호가 깜빡 잠들었을 때 문 씨와 시우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는 가족인데. 당연히 감사해야죠. 제가 그렇게 큰 상처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용서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진호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문 씨가 잠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들의 말을 흐뭇하게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진호가 한 살 더 먹으면서 작은 아파트는 점점 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갔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빠듯했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달라 작은 마찰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세 사람은 대화로 해결했습니다. 진호도 이제는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짜장라면을 끓여드릴게요. 우리 진호가 기대되는 걸. 할머니랑 아빠 입맛 고급인 거 알지? 잘 끓여봐. 맡겨만 주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였던 시간들, 서러웠던 날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